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민한 성격 완치 훈련입니다. 주위에 예민하다고 이렇게 보이는 분들 자주 보게 되시죠? 예민한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사소한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죠. 또 이 남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래서 의식을 하게 되고 누가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오래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을 보면은요, 소심하다고 하죠. 보통 소심하고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입니다. 그리고요, 생각이 많아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가다라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이 잡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또 이렇게 기분을 보면은요,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면서 불안해해요. 또 우울해합니다. 네,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우울하다 보니까 또 자기 비하를 하게 돼요. 네,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죠.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예민한 성격 가진 사람들 보면은요, 이 환경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꼭 몸에 탈이 나요. 여행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온다든지, 또는 먹지 않았던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면은 위장에 탈이 난다든지, 하여튼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예민해지고 몸에 탈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는 자명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긴장 상태에 살다 보니까요, 항상 몸에 통증이 있거나 기능 장애가 와요. 흔한 게 두통, 뒷목 통증, 온몸의 근육통, 늘 이런 이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기능 장애가 오죠. 기능 장애라는 것은 위장 장애,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만 소화가 안 돼요. 탈이 나요. 또는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또는 배변에 탈이 난다든지, 설사가 있다든지, 변비가 있든지, 네, 이런 것 이제 과민성 장애라고 그러죠. 이런 하여튼 기능 장애가 옵니다. 또는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가 또 빈발을 하죠. 이렇게 통증과 기능 장애만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게 몸이 힘드니까요,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만이 되고. 이 몸과 마음에만 영향이 있느냐? 아닙니다. 관계도 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 사귀기가 되게 힘들어요. 새 사람 사귀기도 힘들고, 있는 사람하고도 다툼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은 아예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는 거죠. 성취는 어떨까요?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다 떨어집니다. 네, 공부도 잘 안 되죠. 일도 잘 안 되죠. 열심히는 해요. 꼼꼼하게는 하는데 그 성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지만은 또 그것의 결과도 다시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죠. 제가 시작을 예민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다들 이렇게 불러서 제가 예민한 성격이라고 한 거지, 정확한 의미는요, 예민한 성격이 아니고 예민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합쳐서 어떤 게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합쳐서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치훈련이 잘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몸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이 나중이죠. 그러니까 내 성격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것을 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많이들 요거를 혼돈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네, 예민한 성격에서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게 내 성격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예민한 성격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이 성격을 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는 뭐 부모가 그래서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건 유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려받았다 또는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유전적인 형질보다는 후천적으로 사실은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성격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뭐 자식이 그걸 갖다가 보고 따라 배우는 거죠. 사실은 배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음식이 잘못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턴트 음식이 잘못됐다든지, 뭐 음식에 첨가물이 잘못됐다든지, 네, 이것이 예민한 성격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뭐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다, 또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다 아닙니다. 네, 그거보다는요. 어쨌든 후천적인데요. 그 후천적이라는 게 누구냐?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제일 큽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게 이제 부모 또는 가족 또는 주위 사람 또는 뭐 사회에서 배운 것도 많이 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충격을 겪고 나서 충격 후 마음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격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사고를 당했다, 폭력을 당했다, 또는 뭐 상실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 되겠죠. 또는 실패를 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또는 고통이 큰 병을 앓고 났다. 이것도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민한 몸마음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형질인데요.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는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가 반응한 거를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건데요. 이제 배우는 거는 되게 이제 반복돼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충격 후에는 반복됐다기보다는 그 충격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것,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러면은 사실 반복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건화되는 것, 즉 컨디셔닝 되는 것이죠. 예민한 성격, 즉 예민한 몸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신다면은 완치 훈련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디셔닝, 즉 조건화라 그랬잖아요. 그럼 완치 훈련은 탈조건화, 디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쉽게 부르기 위해서 둔감 훈련 어떻습니까? 이건 이해하기 쉬우시죠? 둔감 훈련. 자, 예민한 몸마음의 완치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둔감 훈련입니다. 둔감 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민한 성격은요,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행동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먼저 저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둔감 훈련도 행동을 먼저 저지르는데 어떤 행동을 저지르는 거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 을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민하게 어떻게 반응을 했잖아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다. 대개는 좀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깔끔하게 한다든지 꼼꼼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일부러 행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내가 화를 참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화를 참았잖아요. 그럼 반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화를 일부러 내기. 내가 할 말을 일부러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을 일부러 하기. 내가 일부러 지저분하게 사는 꼴을 못 보잖아요. 거기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지저분하게 살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남이 덮던 이불 덮고 자기, 또는 일부러 지저분한 화장실 이용하기, 뭐 속내의 뭐 2, 3일에 한 번씩 갈아입기. 네, 일부러 하라는 거죠. 이게 옳다는 거 아닙니다. 네, 일부러 해보라는 거죠. 일부러 기다려보기.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를 못 찾는 분들, 기다리는 것에 예민해지는 분들은 일부러 기다려보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옵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지하철이 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와요. 동동동동 하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그 기다리던 지하철을 갖다가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안 타고. 예, 그러면은 정말 답답하겠죠?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음 지하철이 올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죠. 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한함 당하기입니다. 무한함 당하기. 내가 무한함 당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다면은 그 반대로 해야 되겠죠. 무한함 당하기의 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그러면 보통은 그냥 무조건 12시 전에 갈 겁니다. 그 장소에. 근데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주위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빙빙 배회하다가 12시 15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굉장히 무한하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처음에는 말이죠. 진짜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정말 무한해 하는 걸 갖다가 몇 분만 해보시라는 거죠.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좀 더 크게 해보는 것은 일부러 못된 짓 해고 욕먹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욕먹는 걸 욕먹는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일부러 욕을 먹어보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제 굴욕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네, 굴욕 당하기도 해보시면 돼요. 네, 저 닥터유도요, 과거에는 이걸 여기에 너무나 예민했어요. 욕먹고, 내가 남 앞에서 잘못한다, 실수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다 극히 내가 두려워했거든요. 예민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합니다. 한 번만 해보잖아요. 그 다음엔 굉장히 쉽더라고요. 또 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내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지면은 그냥 힘들어해요. 네? 이럴 때는 일부러 져주기. 네,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부러 져주는데 꼭 이겨요. 근데 이기려고 하면 꼭 지는데요. 져주려고 하면 또 이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훈련은 그게 아니고요. 일부러 져주기입니다. 또 아까 제가 그 예민한 성격은 완벽주의적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모든 일을 갖다가 완벽하게 처리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일부러 내가 100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일부러 10을 남겨두고 그만두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하느냐라고 자꾸 묻더라고요. 아니, 그냥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10%를 안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대충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큰일 난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거기에 자꾸 생각이 나고,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예민해지거든요. 네, 이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격을 바꾸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참 어려우세요.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네, 새 능력을 개발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의 내 성격을 A라고 해보죠. 그리고 지금 새로 하라는 거를 B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은 A에서 B로 바꾸라는 거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B를 연습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2주입니다. 또 길게 해봐야 1개월이거든요. 1개월 후에는 나는 원래는 A였는데 B가 되는 게 아니고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둔감훈련. 처음에 시작이 어렵죠? 시작만 하면은요, 그걸 반복해서 연습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2주, 길게는 1개월이니까요. 제가 하라는 것은 여러분 듣기에는 이거는 보통 사회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죠.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둔감하게 하는 훈련이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만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